안녕하세요. 2021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1차 종합 워크숍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의 김현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수행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공모 사업에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산의 한계로 많은 단체를 지원해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오늘 선정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1차 종합 워크숍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고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안내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대표하셔서 김요일 한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요일입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과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 우울증,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관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소 간의 인식차가 표면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어르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 아래서 사회적 고립감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온택트 문화예술 활동 참여 매뉴얼과 문화예술 꾸러미 청춘 문화 공방을 제작, 배포하여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2개의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단순한 체험과 교육 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봉사활동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과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선배 시민으로 새롭게 인식 전환될 수 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의 변화를 꾀하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문화로 맞이하는 청춘, 저희 사업의 슬로건입니다. 어르신들이 문화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게 될 텐데요. 관련한 자료나 콘텐츠들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유튜브 계정에 함께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1차 종합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숍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1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국고보조금 집행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운영 안내, 이나라 도움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고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모아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채팅창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올해에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과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두 가지의 단위 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은 최종 165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요. 사회활동 지원은 15개가 선정되어서 올해는 총 18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goldage.kccf.or.kr인데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료라던가 공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이 메일 주소 꼭 공지를 유념해 주시고요. 사업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지역별로 좀 나눴는데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담당자는 02-704-237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은 704-231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704-433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전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수행단체 1차 종합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4월 안에 1차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인데요. 전체 사업의 50%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 동안 연간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집행 점검과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인 7월 정도쯤엔 저희가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2차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1월 정도에는 저희가 수행단체 2차 종합 워크숍도 진행하고 사업 현장 및 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경에는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을 받는 것을 일정으로 해서 12월에는 그 사업비 잔액 반납 같은 일정으로 1년간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이나 별도 안내는 단체 담당자의 메일로 저희가 공문이나 안내문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관련하여 그 내용들 메일을 수신을 잘 체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젠가요? 저희가 그 교부에 관련된 공문을 하나 보내드렸을 텐데요. 사업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4월 14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교부 신청서 제출을 받습니다. 이때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규정 준수 동의서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를 총 같이 함께 교부 신청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4월 말 정도에 교부가 나갈 거고 지금 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4월보다는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교부 신청이 마치고 나면 저희가 4월 3주에서 마지막 주까지 해서 취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산 교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업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교부 신청을 14일까지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필수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컨설팅 일자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부 일정 추가로 더 안내해 드리면 7월 정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 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7월에서 8월 정도에 잔여 예산인 50%를 교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교부를 마친 이후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 12월에는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마감도 이 나라 도움의 집행마감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 다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 상황이라던가 집행 내역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일부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데 우수 프로그램이라던가 사업 진행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상황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 기간 11월 안에 사업 기간 내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린다던가 방문 일정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예산 변경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2번의 기간을 정해서 예산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차로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2차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간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상황에 예산 변경의 필요가 생기는 부분에 있으시면 이 1차, 2차 기간에 예산 변경 신청을 해주시는데 그 절차는 먼저 예산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이후에 연합회에다 메일로 주시면 저희 실무자가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예산 변경 확정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그걸 받으신 이후에 이 나라상의 예산 변경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 또 바탕으로 저희가 연합회에서 이 나라 도움 예산 변경 승인을 해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켜서 예산 변경이 되어야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과정과 절차를 잘 숙지해 부탁을 드리고요. 연합회 사전 협의 없이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하신다던가 진행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승인에 불가하다는 점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임박 시점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일괄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들도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9월에서 11월 정도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조사 목적은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참여자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그 사업 진행의 발전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기초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향후 사업에 좀 반영하고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도 저희가 향후 기관이 선정되면 거기 관련된 내용을 공문이나 안내문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포기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여의치 못한 상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 포기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사업 포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기한은 21년 4월 21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이때까지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신 포기 공문을 보내주셔야 그 남은 예산으로 다음
후순위한테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조금 명심해 주셔서 부득이한 경우에 못 하실 경우에는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교육과 동아리, 찾아가는 공연 총 3가지 단위 사업을 노년층의 보편적인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육, 동아리, 공연 형태의 단위 사업별로의 칸막이를 없애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단위 사업 구분 대신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형, 동아리형, 혼합형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단체별 여건과 현장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자율 기획이 가능하도록 공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청 서류를 보면 단순 강습형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지역별 특성이라던가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보다는 신청 단체가 잘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서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곳이 좀 많아서 아쉽다라는 심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선정 단체에서는 교부 신청을 제출하실 때 가능하면 혹시 지역 특성이라던가 참여자 욕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부분에서 가장 혼선이 있는 부분이 아마도 이 3가지 유형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부 신청 단체에서 유형을 잘못 기재해서 신청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혼선이 있는 것이 교육형 유형입니다. 교육형은 문화예술 장르에 대해서 주강사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 장르에 대해 집중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고 2가지 이상 장르를 혼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교육 종류에 따라서 발표라던가 전시회 등 행사가 추가로 돼서 사업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메인이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형은 교육형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다수 단체가 이 교육형을 혼합형으로 체크해서 신청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당 단체가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혼합형으로 체크했다라고 하면 교육형으로 수정을 해서 체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아리 활동 및 소속 단체 안에 있는 동아리의 연합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의 경우에는 교육형과 동아리형의 결합된 형태로서 기존 동아리 활동의 확대라든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구성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시는 경우라던가 안 그러면 기존의 동아리에다가 신규 회원을 유입하는 경우 신규 교육하고 선후배 간의 연계 활동들을 구성하시는 것들도 혼합형이고 기존 동아리가 장래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별도의 교육들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장르 융복합으로 혼합형 형태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활동 매니저라는 부분들을 명기를 해드렸는데요. 문화활동 지원에서 그 활동 매니저 배치는 교육형의 경우에는 활동 매니저가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 매니저는 교육활동 이외에
어르신의 원활한 대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로 현장 운영을 지원하는 개념이 큽니다. 이에 교육 활동 시에는 활동 매니저가 동시에 배치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에는 주강사와 보조 강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 매니저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강사가 배치되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매니저를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동아리형이라든가 혼합형에서도 주강사가 배치되는 교육 활동 외의 대외 활동에만 활동 매니저를 배치하셔야 되는 것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형에서는 활동 매니저가 배치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형과 혼합형에서는 교육 회차 이외의 대외 활동에서는 활동 매니저 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명기해 주셔서 사업 계획을 짜실 때 교육 활동 회차가 몇 회인지, 대외 활동이 몇 회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확정 예산이 좀 달라졌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신청한 예산보다 조금씩 삭감되거나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확정 예산에 따라서 지원 조건을 맞춰서 사업 계획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인원을 최소 10명 이상, 활동회차 15번 이상으로 제한을 해드렸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7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는 20명 이상, 25번 이상의 활동회차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때 기본 조건은 최소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계획을 짜주셔도 무방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활동회차 안에는 예전에는 교육형이나 동아리형에는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활동회차 올해부터는 활동회차 안에는 강의도 들어가고 동아리 모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 워크숍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던가 별도 공연을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서 활동회차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문화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어르신 사회활동이라는 것이 사회활동 지원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약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단순 수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대1의 경쟁률로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총 1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유형은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형과 세대교류형, 지역연계형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회문제 해결형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 문제를 개선해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 노년층의 관련 이슈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주로 사업 내용으로 제안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세대 교류형은요. 노년층과 지역의 다른 세대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세대 간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지역 연계형이 있습니다. 지역 연계형은 노년층의 문화 활동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환경과 연계함으로써 노년층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을 갖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배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지역 축제라든가 주민 동아리 등과 함께 연계를 해서 노년층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활동 지원의 경우는 최대 3년을 연속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연차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내용의 사업의 효과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끝냈지만 해당 단체들은 사전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사업 중간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을 2회를 필수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원 예산 중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는 연합회에서 선정해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행자는 컨설팅 관련 일정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 내로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의 경우도 예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그 참여 인원이 20명 이상, 활동의 차는 25회 이상을 담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천만 원은 초과한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30명 이상, 활동의 차는 35회 이상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단체별로 확정 예산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의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 홍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회 홍보용 사업명은 2021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문화로 청춘 땡땡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이고요. 주관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해당 수행단체명이 같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 사업의 BI는 문화로 청춘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 몇 년 동안 이제 BI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르신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문화를 통해 다시 맞이하는 청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BI입니다. 관련해서 사업 홍보물이나 사업 책자를 만드시거나 한수막 만드실 때 이 BI도 적극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 누리집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는 seniorculture.or.kr인데요. 저희가 어제 오후에 수행단체에다가 메일로 저희 누리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 수행단체는 해당 아이디와 비번을 확인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별도로 회원 가입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사업 수행 단체가 선정이 되면 일괄로 저희가 아이디와 비번을 정해서 사업 등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그 회원 가입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비번은 저희가 초기에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을 쓰셔도 되고 해당 기관 걸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마시고 그 비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기록해 주셨다가 쓰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회차별 활동 사진이라던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생생 현장 사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로드 방법은 저희가 사업 워크숍 자료에 12페이지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대면 활동 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떤 비대면 활동 영상들이 제작되는지를 조금 같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비대면 활동 영상 등록을 하실 수 있게끔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운영 시에는 제작한 동영상을 등록해서 성과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수행 단체에서는 비대면 사업 운영을 위한 영상 제작물을 링크를 걸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22년 3월까지 그 영상 계속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의 영상 등록 방법도 저희가 워크숍 책자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다가 기재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홍보물 제작 안내의 그 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산뜻하게 이미지를 조금 바꿔서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 포스터라던가 현수막, 엑스배너 등의 이 내용의 디자인 파일을 활용하셔서 공동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 홍보물 파일은 저희 공식 누리집 안에 로그인 하셔서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업로드 해놨으니까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는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주셔서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을 이런 것도 조금씩 조정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결과 보고할 경우에도 홍보물 게시 사진 같은 것도 필히 같이 첨부해 주셔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같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홍보물 외에 별도로 자료집 책자를 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에도 명확하게 사업명과 주체 주간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보고할 때도 결과물 나온 부분들도 함께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장사항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권장사항이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하나는 자부담이고요. 하나는 문화품앗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먼저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단체에 한해서 국고 확정액 기준으로 10% 수준으로 자부담을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130만 원 정도로 자부담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한 1,1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 110만 원 정도만 자부담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부담의 경우는 교부 신청서 상에서 예산 계획 내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지만 이 자부담 내용은 이나라 도움상에다가 자부담으로 표기해서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표기해서 등록은 하지 않는데요. 즉 이나라 도움상에서 사업을 등록하실 때에는 국고 확정 금액만 사업에 대해서 명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자부담은 저희한테 별도로 정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표로 저희가 국고 및 자부담 집행 및 정산 방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국고 보조금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고 이나라 도움의 별도의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하시는 걸로 증빙 서류는 증빙 방식은 끝나는 건데요. 자부담의 경우는 별도 재원이 따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별도 재원의 방식에 맞게 개별로 집행을 해주시되 정산 보고할 때 자부담 집행 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 증빙서류, 자부담에 의한 증빙서류는 스캔을 하셔서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12월에 함께 자부담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권장사항인 문화자원봉사활동 문화품앗이 참여 권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품앗이는 그 문화체육자원봉사자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봉사처와 활동가를 같이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올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좀 발견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품앗이를 통해서 어르신 동아리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권장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참여하시도록 권장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누리집과 또 관련 문의를 받는 704-2321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단체별로 이제 어떻게 그 문화품앗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와 또 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혜택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부금은 타 용도로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국고로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셔야 하고요. 집행 잔액이나 이자 같은 경우도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반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국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나라 도움과 연결된 국고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집행은 반드시 카드 결제 혹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요.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이체해서 집행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금지하고 있으니 자료집 21페이지 예시를 한번 참고하셔서 이 부분 집행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지출 집행 시 이나라 도움의 증빙 자료 일체를 첨부 파일 등록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 항목별로 증빙 자료가 어떤 것들이 붙어야 하는지를 뒤에 다 안내해 드렸는데요. 관련된 증빙 자료들도 이나라 도움상의 파일로 업로드해서 증빙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직원 당사자 및 가족 업체 간의 거래가 불가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숙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의 대표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할지라도 대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사업체와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해도 동일인이 대표가 본인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이나라 시스템 상에서 부정징후 대상 사업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별도 해명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괜한 오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임직원 당사자 및 가족 간의 거래는 불가하다라는 거 명심해서 집행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이용한 기관 및 단체의 이윤 추구 활동도 불가합니다. 즉, 이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는 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혜성 경비라던가 사행성 경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사례용
작품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던가 주류를 구입한다던가 노래방을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절대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에서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의 대표랑 임직원에게 인건비가 집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행단체 대표가 강사나 수행단체의 직원이 매니저를 한다는 것들은 불가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강사비 등은 인건비는 일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월 단위로 그 사유가 발생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세를 공제한 이후에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징수 방법은요, 이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에 따라서 공제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셔가지고 원천세율을 징수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강사와 보조강사 활동 매니저들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금액이 작게 받더라도 공제세율은 3.3%를 공제하고 입금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강 강사나 보조 인력같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서 공제세율이 8.8%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특강 강사라던가 보조 인력이 12만 5천 원을 넘을 경우에만 8.8%를 공제하시는 겁니다. 12만 5천 원 이하로 지급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8.8% 공제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시고 해당하는 내용들은 원천징수 명세서에다가 신고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저희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용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집행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비인데요. 주강사는 시간당 43,000원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고 보조 강사는 22,000원입니다. 교육 회차당 주강사가 1명, 보조 강사는 최대 3명까지는 가능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해당 활동 내용이 참여 인원이라던가 활동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보조 강사를 2명이든 3명이든 책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보조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보조 강사가 책정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드려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증빙 서류에 들어가는 다양한 사례 중에서, 서류 중에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는 것들을 한번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게끔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수행단체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수행단체에서 4대 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그 명부가 어느 정도 누구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해당 강사가 기관 소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거니까 이건 한번 증빙서에 강사비를 지급할 때 같이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강사는 사업 수행 단체의 대표라든가 임직원은 강사비가 지급이 불가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강 강사 비용입니다. 특강 강사는 급에 따라서 저희가 1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될 사례비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이때 사업 수행 시설 대표 및 임직원이 만약에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해서 특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강은 특강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특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거고, 동일 강사가 계속 3, 4회 이상씩 특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강사의 특강은 2회 내로 제한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설팅비는 특강 강사 기준과 동일한데요. 이 컨설팅은 사회활동 지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지원에 선정된 단체에서는 컨설팅비 산출 기준을 특강 강사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사비, 강사 교통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의 강사를 섭외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내 교통비는 지급이 불가하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모셔올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강사의 교통비가 실비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실비라고 하면 대중교통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대중교통 비용의 실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유류비 산출 기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비 산출 기준은 여행거리나 유가, 연비에 관련돼서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그 실비용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사비를 부득이하게 관내에서 오시는 부분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유류비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서 유류비를 지급해 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실비 지급도 영수증을 필히 제출해 주셔야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활동 매니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동 매니저는 기본 2시간을 책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회차당 5만 원을 시작으로 2시간 초과 이후는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추가돼서 나갈 수 있고요. 하루에 5시간, 총 8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매니저라는 것은 교육 활동 이외에 어르신의 원활한 대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이에 교육 활동 시 활동 매니저의 예산 책정은 불가합니다. 교육 주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활동 매니저가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수행시설 대표라든가 임직원도 활동 매니저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인이 강사와 활동 매니저를 동시에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매니저는 1인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상 활동 매니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연합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협의하신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강사비 증빙 서류와 동일하나 활동 매니저와 관련돼서는 매니저 업무 일지가 별첨 자료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 일정에 따라서 활동 매니저가 활동한 일정에 따른 업무 일지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셔야 증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진행 인력 등 보조 인력 활동비를 저희가 책정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만 단순 행사와 스텝의 경우에 필요한 인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 최대가 69,760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꼭 사례비 지급할 경우에 원천 징수도 하신 이후, 그러니까 원천 징수하신 이후에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세이니 기타 소득세니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가지고 관련된 그 세율을 공제한 이후에 지급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은 세금 원천 징수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 실태 조사 리서치 관련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관련 기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차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투입률을 고려해서 하향 조정해서 진행하시되 이것도 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예산은 책정해 주실 수 있지만 계약서랑 관련된 연구 관련 과업 지시서라던가 결과물 증빙은 필수로 제시해 주셔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중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발표회비, 수료식, 현장 내 학습비 정도에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보험을 좀 들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이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그 대상자 명단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함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모성 물품에만 한해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비누라든가 소독제, 살균 스프레이 등 마스크 뭐 이런 것, 일회용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구비하셔서 사업을 좀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적정 예산 내에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정산 검사 수수료가 필수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활동 지원의 경우는 1,5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정산 검사 수수료는 29만 원을 책정해 주셔야 하고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1,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21만 7천 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향후에 연합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과 회계검사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별도 안내는 따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일반 수용비 집행하시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합니다. 카드 사용에 관련된 이체 수수료라든가 연체료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연체료를 내셔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집행하실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는 꼭 필히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 홍보물 제작은 필수 사항입니다. 시안이나 현장 사진 같은 증빙 사진도 꼭 구비해 주셔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 보고서에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 악기라든가 의상이나 소품들을 임차하거나 현장 학습 등을 이용해서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 임차료를 책정해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내부 결제라던가 견적서나 계약서 이런 것들도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유료비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부분인데요. 이 차량 유료비는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유효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동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유류비 산출 기준표를 저희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유가라든가 거리라든가 연비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그 산출 내용에 한해서만 집행하실 수 있는 부분임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때도 실비 지급하실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모성 재료비는 구입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산성 물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악기나 의상 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입 불가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개인용품이 있어요. 개인용품 같은
악기 리드라든가 악기 줄, 악기 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용 물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유념해 주시고요. 악기를 수리한다던가 조율한다던가 그 다음에 세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재료비에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들도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임차료, 차량비, 재료비에 관한 유의사항도 앞서 일반 수용비 운영사항과 유의사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의 집행이 될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첨부해서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이 불가하다는 거,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크숍 현장 출장 등 사업 담당자의 여비에서만 하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을 다닌다던가 기관 협의를 위해서 미팅을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관내 출장을 잡아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내 출장 경우도 측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넣어놨는데요. 당부드리면 10월이나 11월 경에서 저희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연합회 워크숍을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예측하에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 경우 회계 정상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혹은 단체 내 간 교류 사업들을 일환으로 워크숍을 1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워크숍 참석 여비를 책정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다녔을 경우에는 유류비 산출 기준표에 따라서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대외 활동을 할 경우에 활동 매니저가 붙어서 활동 매니저비를 지급해 드리잖아요. 이때에 활동 매니저한테는 여비를 집행하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 추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실 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간식비 등을 저희가 책정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건 전체 사업의 10% 이내로 집행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인당 1회 식사비는 만원, 간식비는 5,000원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 기간 안에 지자체별 방역 지침이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식이라던가 식음료비 이런 것들이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코로나 심각 단계에 따라서는 조금 식비를 좀 지출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집행을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의 및 간담회 일지가 꼭 첨부되어야 하고요. 참석자 명단도 같이 제시해 주셔서 어떤 내용으로 모여서 진행했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식비 지출할 경우에는 내부 단체, 수행단체 회의, 내부 회의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식비 지출을 불가하다는 거,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관련 서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덧붙여서 노란색으로 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예산 편성안에 보시면 자체비, 자부담 부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과 국고가 나눠서
사업비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전체 자부담과 국고를 합친 전체 사업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활동 지원의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식에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워크숍 책자에 넣어드렸던 월별 프로그램 일지라든가 출석부, 회의 간담회 일지, 물품 구입, 임차 내역, 근로협약서, 영수증, 활동 매니저 업무 일지,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그 공식 누리집에 자료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당하는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다운로드 하실 때 앞서 안내해 드렸던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로그인을 꼭 하셔야지만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운영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66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라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에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비대면을 조금 권장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그 코로나19의 대응 단계가 높아질수록 비대면을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꼭 유념해서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황에 따른 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여부는 저희도 이제 문체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사업 지침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합회랑 사전 협의를 한다던가 혹시 별도로 저희가 국가나 이런 쪽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별도로 안내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조금 준수해 주셔서 참여자에게 방역 관련 안내랑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비대면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이라던가 콘텐츠 제작해서 올린다던가 혹은 체험키트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향 강의 중심의 콘텐츠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니 그냥 강의 15분짜리 영상만 찍어서 올려놓으시는 걸로 대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강생, 그러니까 같이 참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잘 따라하실 수 있게끔 안내가 나가려면 단순하게 짧게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올리시는 것보다는 최소 한 1시간당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0분 이상의 분량의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는 최소 30분 정도의 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걸 1시간 강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연합회와 그 이외 활동에 대해서 키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연합회와 협의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종합 워크숍 자료를 같이 발송하면서 어르신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운영 매뉴얼이라는 책자들을 같이 배송을 해드렸어요. 더군 이것들이 관리 기관 담당자용과 참여자용으로 크게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는 리플렛 형태로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비대면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힘들어하시는 단체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서 책자로 만든 거니까 유튜브를 활용한다던가 줌을 활용하신다던가 카카오톡이라던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관리자용으로 만든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각자 참여하실 때 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담당자들이 연결해서
그 제시를 해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르신들이 쉽게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도 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단체별로 한 10권 정도씩 나눠드렸는데 추가로 이런 리플렛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단체에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다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 및 핵심 방역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역 당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지역별로 단계가 1.5단계인지 2단계인지 1단계인지를 보셔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핵심 방역 수칙으로 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행단체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실 때 꼭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관련돼서 이제 방역 물품이라든가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비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실내 시설 내 이용자가 2m 간격을 띄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꼭 안내를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참여 어르신의 경우는 전자 출입 명부를 인증한다던가 수기 출입 명부를 꼭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증상 확인이나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 금지나 이런 것들도 미리 안내를 조금 해주셔서 혼선이 없게끔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도움의 사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전체 매뉴얼 중에서 저희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수행단체들을 위한 매뉴얼로 사용에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린 것이 1차 워크숍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내용 말고 별도로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이나라도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이 단계별로 번호나 이런 것들이 기재해서 잘 따라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실 때 자료집에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과거에 저희 사무국 쪽으로 많이 문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단체에서 헷갈려서 그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숙지해서 이나라도움 신청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등록의 기본 정보라든가 수행기간 정보,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재하시는데요. 여기에 예산 집행 계획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 계획 탭을 누르면 신규 작성이라고 해서 집행, 신규 작성, 교부 이런 부분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단체는 꼭 신규 작성 집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수행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만 하실 거기 때문에 신규 작성 교부가 아니라 신규 작성 집행 탭을 클릭하셔서 사업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함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등록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 항목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서 제출해 주셔야 그 내용이 연합회 담당자에게 넘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 작성을 해놓고 제출을 누르지 않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다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청서 제출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지 않으셔서 그게 완료되지 않는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쪽에 넘어와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교부 신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본 사업은 예치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사업 중에서도 예치형 사업으로 별도의 예탁 계좌가 형성이 되고 그 예탁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 통장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체시켜서 집행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하실 때 교부 신청 정보에 보조금 입금 계좌 번호랑 예금주가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정상인 겁니다. 어느 수행단체 쪽에서는 우리 계좌가 아닌데 이상한 게 떴어요 라고 해서 불안해서 걱정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극히 예탁계좌가 뜨는 건 정상인 부분이니 여기에서는 예치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 보조금 통장의 계좌번호가 뜨기보단 별도 그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예탁계좌 번호가 뜨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게 보이도록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부 신청에서 교부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꼭 눌러주셔야 저희한테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을 꼭 눌러주시고요. 교부가 되면 해당 등록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이때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 보조사업 통장에 돈이 안 찍혔다고 연락이 오는 곳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업은 예탁형이고 예치형입니다. 그래서 예탁 계좌, 가상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 통장의 교부분이 절대 찍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은 저희가 교부해 드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보조사업 계좌에 찍히는 게 아니라 예탁 계좌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부 알림 문자 수신을 받으신 다음엔 보조사업 통장을 보실 게 아니라 이나라 도움에 로그인 하셔서 가상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계좌에 돈이 찍힌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보조사업 통장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 사업이 처음인 단체에 꼭 숙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업 등록을 좀 하다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그 이나라 사항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규 단체로 나오더라고요. 이 신규 단체는 꼭 국고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사업 수행 확인서라는 부분인데 매뉴얼에 들어가셔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로그인 하셔서 이 내용을 작성하시고 클릭하셔서 사업 수행 확인서를 출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 수행 확인서를 출력한 다음에 저희 연합회 공식 이메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직인을 찍어서 다시 재송부해 드릴 겁니다. 그 직인이 찍힌 파일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 신규 국고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사업 수행 확인서를 출력해서 저희 연합회 쪽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나라 도움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책자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별도 이나라 도움상 진행하는 내용을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혹은 에러가 났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나라 도움 대표 전화 번호인 1670-9595 쪽에다가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이나라 도움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도 이나라 도움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내를 직접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나라 도움의 문의 전화인 1570-9595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해당할 때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에러가 난다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받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려야 되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잠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의 들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세세하게 다 언급되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담당자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Q&A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사업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을 4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4차 유행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4월부터 교부가 들어가면 급하게 진행하시기보다는 5월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이제 교부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주시면 그걸 받쳐서 저희가 교부를 4월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교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최종 확정이 되면 교부 전에 프로그램도 시작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5월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 꼭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고 예산 감액이 됐는데 자부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확정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은 조정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권장사항으로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국고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10% 내외 수준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산서 예산계획서에 그 자부담 비용도 함께 조정된 확정 금액에 따라서 조정해서 작성하시되 교부 신청 시 국고 보조금만 명확하게 명기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비는 별도 재원으로 국고와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빙 서류나 집행은 이나라 도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 자부담의 자체 재원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는 지자체 시스템을 쓴다던가 안 그러면 해당 단체의 별도 회계 시스템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면 되고 증빙 서류는 이나라 도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하는 12월에 자부담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니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참여자 명단 제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부 신청 시에는 확보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공모할 때는 명확하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됐었는데
교부 사업 계획서가 일정 부분 이제 확정돼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모집하셨다라고 하면 확보된 명단을 제출해서 교부 신청을 해주시고요. 사업 계획서 일정상 아직 모집 중일 경우에는 모집 완료가 된 이후에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강사를 다른 강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 신청 시 제출한 교부 신청 제출을 할 경우에 변경된 강사를 수정해서 제출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이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서를 공모에 신청하셨던 내용은 변동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교부 신청서에 반영해서 그 교부 신청서를 최종이라고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부 신청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강사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조금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는 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합회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변경해서 진행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참여 인력과 그 다음에 그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랑 연락을 주셔서 협의한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혼합편 동아리 회차에서 주강사, 보조강사의 활동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혼합형의 경우에는 회차 성격에 따라서 교육 회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 동아리 모임 회차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 강사, 강사 배치 가능하나 활동 매니저는 그 교육할 때는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아리 자조 모임이라든가 대외 활동일 경우에는 활동 매니저는 가능하지만 그 교육 활동에는 활동 매니저 배치하지 마시고 그 교육할 경우에 거의 보조 보수 교육 형태로 동아리에서는 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강사, 보조 강사는 배치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 영상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비대면 영상을 제작하실 경우에 저작권은 해당 기관, 수행단체에서는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하시고 그 내용은 앞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연합회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 영상을 게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영상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대면 영상은 온라인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나 이런 곳에 게시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URL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때 공개가 되는 걸 원하느냐 비공개이냐 이런 것들을 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에 별도 영상 자료를 등록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올려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원본 파일을 올리기보다는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영상 주소를 링크를 걸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내년 22년 3월까지 게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대면 병행해서 진행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그 비대면 형태로 방역 지침이 단계가 격상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돌리신다던가 이런 부분 다 모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애당초 받을 때 코로나19가 유행일 경우에는 비대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획까지도 같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부 신청 시 확정 예산 관련된 문의입니다. 확정 예산이 신청 예산과 다르게 책정이 된 경우에는
교부 신청 시 확정 예산으로 예산 세부 계획을 조정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신청한 예산보다 약간씩 다 변동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양한 단체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으려면 일부 예산 조정이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예산보다는 확정 예산이 조금 줄어든 곳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청 예산보다는 확정 예산이 수행단체의 예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교부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1차, 2차 교부 50% 분할해서 교부할 예정이었는데요. 2차 교부는 7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부금 비율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1차 교부 전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정해서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 조금 다 확산될 조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조금 뒤로 딜레이 되거나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되, 1차는 저희가 맥시멈 50% 정도 교부되고 2차는 7월 정도 나간다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우리는 1차 교부 금액이 조금 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곳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이나라 도움 전용카드 관련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이나라 전용카드를 올해 사업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어떤 분은 한 3년 전에 발급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나라 도움에다가 문의하셔서 확인하신 후에 사업 등록하실 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사업 참여 어르신이나 강사의 모집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집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꼭 알려서 진행하셔야 되는 건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 계획을 5월에 하시든 6월에 하시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사업 공고하시는 거는, 모집하시는 거는 해당 수행단체의 자율에 맡겨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리는 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 홍보물 관련입니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홍보물 디자인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용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BI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임의로 바꿔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가 그 홍보물 활용 가이드라인을 다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준용해서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4대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임직원 여부를 판명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여부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증빙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실무자 단체 내부 직원은 강사 및 보조 강사, 활동 매니저로 활용이 불가하고, 자부담과 이거 밑에 보는 오타가 있네요. 네. 활용이 불가하다는 것들을 명기해 주시고요. 임직원은 대표 혹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근 직원들, 이런 부분들을 임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임직원의 범위를 잘 고려하셔서 사업 계획해 주시고, 아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을 때 임직원이나 대표의 가족, 직계가족이나 이런 부분이 하시는 가게나 이런 데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회계 정산 비용 관련인데요. 워크숍 자료 집에 24페이지에 확정된 내용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짜서
조정한 후에 교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5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사업은 사회활동 지원밖에 없습니다. 15개의 사회활동 지원은 29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문화활동 지원은 1,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21만 7천 원을 책정해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 저희가 안내드렸던 28만 2천 원이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내가 나간 거니까 차액은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집행해 주시면 그러니까 집행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되는 거니까 24페이지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예산 변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권장사항을 사업계획에 꼭 편성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올해부터 권장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모두 자부담비와 문화품앗이 관련 내용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권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필수라고 자부담 부분은 필수라고 안내를 해드리진 않았어요. 향후 이제 올해는 권장이었다 내년엔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자부담 부분이랑 문화품앗이 활용은 필수는 아니고 권장입니다. 다만 권장 사항을 좀 잘 이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의 효과나 이런 것 더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또 필수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에는 필수가 아니라 권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만약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다. 문화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활동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 신청서 제출 시에 월별 일정 변경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1차적으로 사업 신청서에 나와 있는 기간이나 일정이 교부 신청 사항에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서 상에서는 그 월별 일정을 향후에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일정을 반영해서 월별 일정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서 교부 신청서에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부가 확정되고 진행하던 도중에 별도의 이런 일들도 인해서 일정이 조금씩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별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교부 신청서가 최종 확정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예산, 회차, 일정 등을 반영해서 사업을 꼭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4월부터 사업을 참여하려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5월부터 저희가 권장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거의 5월로 맞춰가지고 교부 신청서 작성하실 때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자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대응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이메일 주소라던가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의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은 담당자 연락처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가장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교 견적서 제출할 경우에 한 프로그램 조료비가 100만 원 이상일 때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한 업체에서 1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필요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1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실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매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 견적을 통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의미로 10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하실 경우에 비교 견적을 꼭 넣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한 프로그램 재료비 전체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교 견적에 붙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2시부터 지금 원래는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이어서 영상으로밖에 못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접속자가 18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00명도 넘었다네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단체들의 소식이라던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라던가 작년에 했던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 소식들을 좀 잘 접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 2시간 동안 저희 워크숍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쁘게 돌아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담당자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